자, 메르스 속보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4명이 늘어서 총 154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오늘 사망자가 3명이 또 늘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건 이 40대 사망자가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없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땀과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이동영 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지금 방호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참 많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떠세요? 직접 입어보시니까. 처음에 입을 때는 그저 하나 더 입는 정도의 느낌 아닐까 싶었는데요. 막상 입어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사실 되게 얇은데도 불구하고요. 예. 상당히 움직이는 게 불편하고 이 에어컨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서 살짝 좀 더운 느낌이 금방 날 정도니까요. 예. 이걸 만약에 모자까지 쓰고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5분, 10분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의료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더위와 그리고 불편함에 상당히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만큼 의료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일 텐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짚어보고요. 일단 이 40대 첫 사망자가 나와서 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 3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모두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40대 환자가 첫 번째로 발생을 했다는 점인데요. 예. 그 16번 환자로부터 전염이 됐던 38번 환자입니다. 나이는 49살이고요. 6월 5일 날 확진을 받았고 15일 밤과 16일 새벽 이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알코올성 간경화, 당뇨병 이런 지병들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엔 확진일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지금 결국엔 돌아가시게 됐는데 40대여서 지금 충격이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고령에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40대에서도 첫 번째로 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좀 걱정이 좀 커지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9명의 이 사망자 가운데 이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은 모두 15명에 이르고요. 예.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들도 4명이나 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꼭 기저질환이 있어야 사망하고 기저질환이 없으면 괜찮더라. 이런 등식마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엔 기저질환이 없어도 물론 비율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압도적이긴 중에 합니다. 사망한 분들이 많지만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저렇게 멀쩡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질환이 평소에 없었는데도 단지 메르스에 감염이 됐을 때 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감이 커지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공포감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겁을 내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심을 해라라는 게 이제 방역당국과 정부의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자꾸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고 사실 메르스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엄청난 공포감을 가져야 될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과 다르게 자꾸 방역망이 2차, 3차가 계속 뚫려나가고 있고 병원 안에서만 있어야 될 이런 질환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서울 강남구 일대에만 있었을 것 같은 이런 환자들이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 전 국민이 지금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걱정일 텐데 빨리 이제 더 확진자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다행인 게 바로 그 예. 점이죠. 확진자 늘어나는 추세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안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치 산불에 비교를 하면 큰 불은 잡은 것 같지만 옆 동네로 왠지 쪽 작은 불씨들이 옮겨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까지 세밀하게 잡지 않는다면 국민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료진들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의료진들 중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건양대 병원에서 그 응급실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 38살인데요. 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긴 그 응급 환자, 메르스 환자인데요.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방호복을 갖추고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인지 시술이 끝난 이후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땀을 순간적으로 닦는 과정에서 예. 아마 메르스에 노출이 되면서 감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방호복을 입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출이 된 건지 그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예.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서 마스크나 고글 쪽에 손을 잠깐 댔다가 약간 틈새가 벌어져서 그랬군요. 그 틈 사이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호복도 지금 입은 거는 뭐 단계가 좀 낮은 그런 방호복일 아주 텐데. 제일 낮은 단계인데요. 사실 지금 방송 이걸 입고 시작한 지 진짜 뭐 한 5분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됐는데도 벌써 등 뒤에서 땀이 지금 날 줄줄 흘러요.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예. 덥고 불편한 옷이네요. 그러니까 레벨별로 이게 좀 메르스가 보면은 레벨 D.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무장이 된 거네요. 이거는 레벨 A로 가면은 뭐 중무장을 하고 해야 되는 이건 그런 뭐 사실 뭐 상황인데. 전시 수준에 대한 것이니까요. 이건 엄청난 것이고 그렇게 낮은데도 이 조금만 의료 활동을 해도 땀이 범벅이 되고 정말 이 체온이 올라가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게 의료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권양대 병원 네. 지금 거기서 이제 간호사분께서 A 씨가 지금 38살이요. 네. 그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병원에 지난번에 8일 날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 스킨십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에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됐던 상황이 아니었나요? 뭐 얼핏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저렇게 의료진과 접촉할 때 지금 방호복 입은 분들, 마스크 쓴 분들하고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이 병원 그 의료진들 중에는 분명히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확진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최경환 총리 대행이 접촉한 의료진 중에서 확진자가 있었고 그래서 최경환 이 총리 대행도 격리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불안의 시선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확인 결과 최경환 총리 대행이 접촉했던 의료진 중에는 확진자가 다행히 나오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저 자리에 이렇게 모일 때도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저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자, 일단 그 권양대병원에서 그 동료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의료 행위를 하다가 지금 메르스에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자 상태가 뭐 아주 나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얼마나 지금 동료들이 놀라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 동료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면 상태가 좀 호전이 보였다가 안 하면 나빠지는 상황이어서 1시간 넘게 환자에게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의료진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100m 달리기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세요. 온몸이 땀에 젖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땀을 닦다가 감염이 된 것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솔선수범하셨었고 간호부 식구들은 물론이고 후배 간호사들까지 모두 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간호사분들이 다 울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본인이 그 심폐소생술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료진은 아니었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응급실 수간호사로서 후배들을 도와주고 다른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1시간 넘는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다가 저런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료들까지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뭐 간호사, 의사분들 정말 최전선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메르스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말이 메르스와 싸우는 것이지 메르스와 싸우는 사람들은 의료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메르스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 삼성서울병원 지금 이제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병원이 됐는데 이 병원의 간호사로 추정되는 분이 쓴 글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어떤 행정의 잘못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방역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적이 돼야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좀 격려의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런 인터넷 글이 올라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제목으로 달려 있는데요. 전쟁에서 싸우는 전우들이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네. 의료진들이 속속 감염되고 있다라는 이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솔직하게 나도 두렵다? 내가 그런 희생자가 될까 두렵다. 예. 특정 병원을 마녀 사냥하듯이 모든 책임을 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모든 의료진의 무사기환과 건투를 빈다. 이 개인 한 사람으로서
가족에게 옮기지 않을까.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그런 걱정도 하면서 이 다른 동료들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의료진에 대한 비난 그리고 예. 주변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이 글을 쓴 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정중하게 인터뷰를 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메르스와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실 텐데 자 이분의 글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날 올라온 글인데 최초 발생했던 동탄 성심병원이죠. 예. 그 병원의 간호사인 김연아 씨가 올렸던 그림, 직접 썼던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예. 물론 이제 비난의 화살도 병원을 향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처치를 못해서 죄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95 마스크를 눌러 쓰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방호복을 갈아입고 나서야 남은 중환자들을 돌본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네. 내용을 아주 현장에서 실감나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저희가 잠깐만 써도 막 답답하고 숨도 잘 안 그럼요. 쉬어지는 거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려니까 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비닐로 된 가운 속에 땀이 흐른다. 지금 이동현 차장도 지금 잠깐 입었는데도 등에 땀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하루 종일 이걸 입고 일을 해야 되고요. 자, 메르스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다. 이 의료인으로서의 아주 결의를 아주 다짐을 보여주고 지금 있죠. 보여주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사실. 그럼요. 예, 이런 분들 절대 매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매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그 가족들의 안전까지 국민들이 지켜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큰 박수를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연아 간호사가 사실은 접촉 때문에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격리가 해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간호사들이나 이제 의사들도 방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저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는 항상 기본이었고요. 화장실 갈 때도 쓰고 다녔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철저히 좀 했었죠. 예. 막상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제 정말 무서웠죠, 그때는. 이제 지금 누구라도 걸릴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무서운 마음이 더 크긴 하지만 저희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결과가 이렇게 나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자,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일만 앞으로도 계속 있고 이분들이 처절하게 싸워서 저승사자를 그냥 저승으로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동희 차장. 네. 자, 여기 지금 기구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거 어떤 기구인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바로 그 기구인데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얼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의료인들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훌륭한 의료 장비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기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유전자 증폭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 증폭 그렇습니다. 뭐 하는 데 쓰는 건가요? 자,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유전자 증폭기를 사용하면은 30분 만에 30분 만에.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더 자랑스러운 것은 이게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돼서요. 작년에 개발이 됐고 특허까지 원천 기술을 획득을 했고 예. 그리고 미국과 터키 이런 나라 해외로도 지금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30분 만에 하는지 궁금한데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가검물 우리가 검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성분을 뽑아온 다음에 여기에 화면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약물을 시약입니다. 시약을 한데 섞은 뒤에 예. 그리고 추출해낸 그 가검물 중에서 그 RNA만 따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2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추출한 RNA를 이 네 가지 시약 섞은 것에 혼합을 한 다음 그것을 이런 키트 안에 예. 자 이계통 구멍이 16개가 있는데요. 작은 구멍이 아주 미세한 구멍입니다. 네. 여기에 총 한 사람이 2개의 구멍에 시약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것으로 8명의 감염 여부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키트를 지금 미리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고 30분만 지나면 네.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컴퓨터 그래프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프상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감염자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감염자의 그래프.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거 처음 보실 텐데요. 이 기계 안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예. 이게 이제 그 RNA를 잘 크게 증폭을 해주는 겁니다. 온도 조절을 해줘서요. 네.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건 양성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걸렸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활발하게 살 수 있도록 배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예. 음성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메르스 양성이면은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메르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뭐 기기들이 아마 병원에 이제 여기저기 납품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30분이면 메르스를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구가 국내 기술로 개발이 돼서 지금 쓰이고 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 그리고 간호사분들, 이분들이 힘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